그 다음에 이들의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을 지지하는 다수의 민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활동과 함께 나고야시에 대해 토지 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런 운동들을 70년대에 계속 전개해 왔고요. 그 다음에 잘 진전되지 않은 교수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고야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시민의 주목을 얻는 활동, 이것이 70년대 와빠 노동공동체가 불러일으킨 센세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장애인 노동 운동 자체가, 장애인 이 차별철폐 운동 자체가 레디컬한 조직에 의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또는 종교 조직에 의해서 실천적 운동이 전개되다가 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레디컬한 어떤 운동으로 주목받게 되었고요. 나고야시와 시민들의 협력을 얻어 77년에 본격적인 장애인 공동자극장을 결과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나고야시가 꺾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와파 노동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또 에피소드가 있죠. 여러분 동화 피노키오 압니까? 피노키오?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에도 장애인 차별의 함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노키오를 애들에게 상징해주는 것도 중단하라는 이른바 시위를 한 매우 광범위한 이른바 차별철폐 운동을 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당시에 70년대 일본의 복지공장이라고 이제 복지공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 장애인들 이렇게 노동 과정에 투입해서 뭐 그야말로 단순한 이런 하청 노동 정도만 시키는 뭐 이런 복지공장이라고 하는 이런 노동공동체와 비슷한 이른바 유사한 이런 이 왜곡된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피노키오까지 뭐 비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들의 당시 어떤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도 3인의 청년이 모였던 그리고 아파트 노동공동체가 출발한 녹조 아파트 요 2층에 당시에 뭐 월 8,000엔을 주고 월세를 주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다양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80년대, 89년도에는 그야말로 이제 공동, 여기서의 공동은 공짜 쓰고 동일한 동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함께 일하는 그런 장으로 이제 변신하게 되는데, 나고야시 위탁에 의해서 나고야시가 그동안 70년대 줬던 종이박스 가공 사업이 이제 대폭 축소되면서 이제 공동노동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제 공동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 수단과 그 영역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확고하게 여러분 픽스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이 80년대 초반에 15명의 스텝이 있었는데,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 멤버 중 한 사람이 인근 아이치현에 있는 빵 공장에 가서 반년간 월급도 받지 않고 빵 공정을 계속해서 열심히 관찰하고 이른바 트레이닝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빵과 관련된 노하우를 반년 만에 받아냅니다. 이 사람은 비장애인입니다. 이 스텝이 혼자 빵 공장에서 반년간 무급 노동을 통해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노하우를 습득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15명의 장애인, 비장애인 공동 멤버들 있죠. 공동 생활체에 가서 공동 작업소에서 만들어서 일본 최초의 국산보리를 사용한 무첨가 빵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역사이지 않나. 지금 현재 초창기에 있는 이 노동공동체의 어떤 초창기 실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일단 표준적인 보통 수준의 이른바 생산 노하우, 제조 노하우를 이른바 장애인 노동공동체에 체화시키지 않으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공장에서나 수행하는 이른바 그냥 단순 하청 노동만 해오게 된다면 노동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생산 수준이나 제조 수준 자체를 보통 수준의 동종 타사, 그러니까
이 노동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영리기업의 수준의 이른바 기술과 상품 경쟁력은 갖춰야만이 노동공동체의 이른바 생명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해서 이 부분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나는 철저한 어떤 아웃소싱이나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인천장애인 노동공동체가 가장 지금 출발점에서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체의 선정 문제예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어느 누구를 어떤 이들이 장애인으로 비장애인으로 이 사업에 이 공동작업장애 공동생활제에 참여할 것이고 이 노동공동체를 케어하고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는 자들은 누구여야 하는지 이른바 주체 설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체 설정의 문제가 완료되면 바로 곧바로 경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장애인 노동공동체는 바로 다양한 장애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매우 체계적이고도 집약적인 어떤 다양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면서 인천 지역사회의 이목을 이 시선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시선이 주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일 텐데 그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보통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능력을 일반 영리기업으로부터 또는 대학으로부터 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업에 착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복지공장과는 달리 단순 하층 이른바 장애인 노동이라 불렸던 정말 저급한 단순 하층 노동을 넘지 않으면 이른바 보통 수준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산을 하지 않으면 보통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노동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아웃소싱 그리고 그 아웃소싱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기반적 실천 여기에 저는 노동공동체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빠 공동체는 경제적 기반을 안정하기 위해서요 내부 멤버들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행정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80년대에 첫 번째 뭡니까? 사회복지법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자격을 취득한 이유는 바로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 즉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일단 최대한 받고 난 뒤에 뭔가 우리의 어떤 자체적인 운동과 사업을 해야지 이라는 어떤 지원도 놓쳐버리면 우리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운동의 이런 토대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오아빠 공동체의 이 에피소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인천장애인 노동공동체가 첫 번째 출발점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조직 형태로 출발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 고민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데 오아빠 노동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시민들로부터의 지지였는데 사회적 지지였는데 이들은 70년대도 말할 필요도 없고 80년대에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콘서트, 프리마켓 등의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와빠 노동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경제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빠 공동체의 어떤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 그리고 와빠 공동체의 다양한 어떤 환경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서명해 주었던 사람들이 와빠 공동체의 빵을 사주는 소비자가 되고 와빠 공동체에 회비를 기부하는 기부자가 되고 와빠 공동체의 활동과 그들의 어떤 사업을 마케팅하는 홍보자가 되고 와빠 공동체에 보다 더 값싼 가격으로 이른바 친환경 단팥을 제공하는 등등 더욱더 충실하고 충직한 이른바 원재료 공급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빠 노동공동체의 사회활동을 지지하고 공감하던 그런 어떤 사회적 지지자에서 나중에는 와빠 공동체에게 있어서의 소비자로 그리고 기부자로 그리고
원재료 공급자로 이렇게 시프트하는 과정이 80년대에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 장애인 노동 공동체는 처음부터 소비자를 구하고 기부자를 구하고 홍보자를 구하고 원재료 공급자를 구하고 또 처음부터 뭔가 제품의 가격을 단가를 낮춰야 된다. 제품의 질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영리기업이나 하는 이른바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가 노동공동체 준비위가 다양한 사회적 실천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 준비위를 지지해주는 지역사회의 인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의 저는 출발점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조금 어렵게 사회적 지지가 경제적 지지로 시프트 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걸 메커니즘,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빠 공동체에 대한 나고야 지역사회의 이른바 사회적 지지자가 많아집니다. 와빠 공동체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들이 점점 어떻게 되죠? 와빠를 지지하니까 와빠가 만드는 빵을 사주는 소비자로 나타나게 되죠. 와빠 빵이 이때 소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매출이 급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직원들의 표현하기 뭐하네요. 멤버들을 추가 고용하고 다시 수익이 증대되니 와빠는 공동자급장뿐만 플러스 뭡니까? 공동생활체잖아요. 공동생활체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등 이른바 20명 규모에서 50명 규모의 공동생활체로 80년대에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급성장의 수익 증대로 인해서 공동생활체를 나고야 각지에 설립을 하는데 20명 규모에서 30명 규모로 확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가 소비를 통한 지지로 시프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에 빵과 과자가 잘 팔리면서 수익이 늘어나면서 80년대에 50명 규모의 공동생활체를 위한 공간에 투자 이 전경을 사진으로 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빠 공동체는 지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이런 그들의 메시지를 발전하는 활동을 하는데 90년대 결국 와빠 공동체의 휠체어를 타는 이 양반 후시타 요시카즈 요시히토 이 양반이 시의원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당시 일본 공산당이 이 양반을 지지했고요. 정당 소속은 아니었으나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이 지지를 해서 당선을 하게 되는데 이게 90년대에 이 당선은 일본 대도시 최초의 장애인 시의원 탄생 사건이랍니다. 그 정도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것이었고요. 등등 넘어가서 막상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시의원이 되니까 정책의 박력이 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제언하는 그 정책에 이른바 이 정책 집행자들, 정책 수립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양반의 당선을 통해서 즉 와빠가 시의원을 배출하고 이 양반 당선을 통해서 버스, 지하철 등의 공공교통수단 시청 투표소에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이제 장애인들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베리어 프리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장애인들이 항상 어디든지 이렇게 이동하고 입장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하는 이동성 보장하는 이런 그리고 행정기관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일본에서는 CMB 지원비 제도라고 하는 것을 나고야시에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90년도에 와빠 공동체 안에 공동생활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공동작업장은 뭐 제빵도 있을 테고 제과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등등 여러 몇 가지 어떤 그런 공동작업장이 있을 텐데 이 공동작업장 중에서도 제빵 제과와 관련된 공동작업장 즉 수익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동작업장만 즉 영리 부문
즉 영리, 수익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급장만 따로 독립시켜서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왓바 기업조합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중요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인 측면의 활동을 거치지 않고 이 도우미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육성 연수를 정기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직접 농장을 경영하는 등 농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고야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페트병, 이 우유팩 리사이클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부분 역시 유한회사로 독립시키고 있어 지금은 왓바 공동체는 어느덧 기업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대기업 같은 그런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양한 계열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업 그룹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임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한국 필리핀의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 조직과의 네트워킹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95년도 서울에 와서도 그런 좀 우리 한국의 진보적 장애인 운동 조직들과 네트워킹 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표를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때 매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는, 즉 공동체 멤버와 장애인들의 일반 기업에 취업시키는, 취업을 알선하는 그 사업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동아파트 추가 또 개소하게 되고요. 생활 지원 네트워크,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 가사 외출을 돕는 서비스, 이런 생활 지원 네트워크 사업도 지금 왓바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공동생활체도 추가 개소하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공동생활체를 개소했고요. 취업지원센터 작업실도 개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연역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나고야시 위탁 사업으로 보죠.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 결국 NPO 부팅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는 150명의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공동체다. 장애인 60명, 비장애인 90명의 대형 노동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인쇄공장이고요. 유한기업으로 독립된 인쇄공장의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왓바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끝내고요. 그러면 왓바라고 하는 이 모범 사례, 노동공동체 실험의 이 성공 사례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제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 될 텐데, 이게 참 제가 왓바에 대한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4-5건의 이제 그쪽 멤버와 메일을 주고받으니 참 재미있는 문구 하나 있었어요. 좀 강렬한. 그의 문구에 의하면 70년대 초반 왓바 공동체의 인식은요, 요 한마디로 알 수가 있어요. 기존의 복지시설은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는 장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공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단순 하청 노동으로는 장애인 노동공동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는 자급장 및 생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복지시설이나 소규모 자급장,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소규모 자급장에는요, 비장애인 직원과 장애인 노동자를 철저하게 구분한다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비장애인 직원을 센세이, 선생님으로 부르고, 장애인 노동자를 이용자로 부른대요. 장애인 노동자를 리오샤로, 이용자로, 서비스 이용자로 부르고, 이거 무슨 동등한 어떤 멤버가 아니라, 동등한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를 이용자로 부르고, 저 사람들은 심지어는 서비스 공급자도 아닌 센세이,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할 정도로. 이 메일을 통해서 제가 보고 굉장히 제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장애 유무를 넘어서 상사, 이런 아까 얘기했던 위계가 없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혈연적 가족관계도 아닌 이런 수평적인
노동공동체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혜임금 체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최저한의 자립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분배금을 받는, 그래서 성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능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들만큼의 분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분배금 수령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은 착실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호혜임금 체계, 그 다음에 왓바 공동체의 돈에 대한 인식이 참 재미가 있었는데,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매출의 수준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것. 매출이 확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왓바 공동체 통계는 없어요. 통계는 없지만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보면 왓바 공동체의 어떤 그런 매출은 제빵 제과와 관련된 매출은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장되어서 왔는데, 정대되어서 왔는데, 때로는 불황 국면에서 이른바 비즈니스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른바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소규모 작업장 그리고 복지공장에서는 주로 공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을 공비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의 만엔 이상의, 우리로 이야기하는 달에 10만원 이하의 이런 어떤 아주 낮은 수준, 열악한 수준이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왜 기존의 장애인 노동공동체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임금밖에 받을 수 없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대부분의 장애인의 소규모 작업장과 수산시설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이 기존의 작업장에서는 단순 하청 작업 등이 주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를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장애인의 수입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왓바가 추구하는 노동공동체는 이런 매출을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80년도에 제빵 제과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인천장애인 노동공동체 준비위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른바 생산성이 높거나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출을 일단 늘릴 수 있는 사업을 잘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왓바 노동공동체의 관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다 이야기가 같은 얘기들 때문에 좀 넘어가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맞습니다. 일반 다른 장애인 소규모 작업장이나 복지공장 같은 데서는요, 이 고용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용관계는 일반 비장애인 직원들만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이용자로 취급하는, 따라서 이용자는 고용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착취 나가고 노동 착취만 나갈 뿐 이들의 어떤 소득 자체는, 수입 자체는 보장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고용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수준으로 일을 해서, 즉 남들이 하지 않는 매우 낮은 저생산성, 매우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이 일을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있는, 즉 단순 하청 노동이 아니라 동종 타사가 경쟁하는 기업이 하는 그 정도의 일은 우리 노동공동체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수요에 대응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왓바 공동체가 주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과 일반 기업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 상호연대 관계를 통한 이른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최근 2000년도, 2010년 이후에 왓바 공동체가 주력을 다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실천적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참 재밌는데,
와빠 공동체의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테마를 잇는 공동체다. 테마를 잇는다. 여러분 좀 안타까워져, 그죠? 나도 처음에 이 테마를 잇는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노동생활운동을 잇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장애인 운동은 어때요? 한국의 장애인 차별철폐운동은 가끔 우리 임 선생님 계속 정말 고군분투해 오셨고 최왕규 위원장도 계신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 운동의 장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싸우고 같이 참여하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장애인 차별철폐운동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상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일본의 경향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이 뭔가 직업훈련 등등 배우는 것, 이렇게 일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 배우는 것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각각 개별적인 형태로 그 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운동. 따라서 이 장애인 운동과 관련된 각 테마가 각각 개별화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공동체 운동을 지금 인천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정말 첨단을 겪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지금 현재 미 동부와 유럽 그리고 캐나다 동북부에 바로 이 장애인 운동 자체가 이와 같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배우는 것, 즉 모든 테마가 다 통합된 형태로, 개별적인 형태가 아니라 통합된 형태로 장애인 운동 자체가 총론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그렇게 장애인 운동의 모든 테마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 수단이 바로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가 기획하고 있는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시대 정합적이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나, 그런 개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지난주 저와 메일을 주고받을 때, 공동체라고 하는 건, 노동공동체는 장애우 비장애우의 공동적 생활 공간이자 공동적 노동의 공간이며, 그리고 공동적 운동의 공간이다. 자본주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운동의 공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참 저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빵 과정에서 이 모든 멤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생산을 하고 퇴근 직전에 이 업무 종료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보내줬던 것이고요. 이 장애우들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클럽전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동아리, 그 노동공동체 안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진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그려서 이를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기획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빠 노동공동체 활동과 그들의 어떤 이 건재에 깔려져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등, 이를 통해서 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매우 섹시하고 매우 획기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마련해내고 있다는 점도 와빠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와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시사점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한자로 돼서 좀 죄송한데요. 탈핵, 탈원전, 공동, 먹거리의 안전, 반차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때로는 한 번씩 바자회를 통해서, 와빠 노동공동체가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는 지금 나고야뿐만 아니라 오사카, 심지어는 교토, 고베까지, 간서지방까지 와서 이 와빠 공동체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와빠 공동체가 생산해내고 있는 물건, 이 빵 그리고 과자 등등을 이렇게 싸게 바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그림 전람회 그리고 바이올린 콘서트 등등을 조합해서 이벤트를 취하는데,
그 이벤트에서 가장 강렬하게 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게 탈원전, 공생 공동, 그리고 먹거리 안전성, 반차별이다. 이런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 그룹 또는 개인의 지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등, 먹거리 운동 등등 다양한 개인과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이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와빠 노동공동체는 소비자를 확보하고 기부자를 확보하고 원재료 공급자를 확보해 나가는,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는 이와 같은 선순환 메커니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와빠 노동공동체가 실현한 그들의 경제적 선순환 메커니즘의 출발점은 바로 사회적 지지이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사회적 경제론과도 일치하는 와빠 노동공동체의 히스토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몇 가지 그냥 던져드리고자 하는 화단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운동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가 어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어떤 정책적 이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기보다는 그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림으로써 이 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 준비위가 보다 더 튼실하고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어떤 협의를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와빠 노동공동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좀 요원한 길 같죠? 요원해 보이죠? 너무너무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괜히 멀리 보입니다. 그러나 와빠 노동공동체의 초창기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와빠 노동공동체가 그 청년 세 사람이 모였죠. 아주 걸음한 목조 건물 세주고 빌려가지고 시작한 공동생활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아주 그냥 계란 케이스부터 만드는 그런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야말로 단순 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들이 성공 궤도에 올랐던 것은 바로 70년대 경제적 측면에서 그들이 취약했던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이 장애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혁신과 관련된 어떤 그들의 구체적인 비전과 열정을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발신해왔거든.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는, 그들의 상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이른바 지지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 한 10년간의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샘플을 얻지도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와빠 노동공동체 실천을 우리는 이렇게 후행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후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10년 만에 이루어냈던 제빵 제과 사업을 이른바 비즈니스를 우리는 보다 더 단기적인 이 시기 내에 이루어낼 수 있지 않나.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고요. 그들은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앞선 어떤 성공 사례가 없이 해나갔던 초대주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들이 70년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하는데 모든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나는 오늘 우리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 준비위에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단서고요. 첫 번째, 저는 주체 문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 준비위원회는 이미 부모님 연대와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실제적으로 치열하게 인발부하고 있는 이런 운동가들이 이미 이렇게 네트워킹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한 청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남이 어렵습니다. 만남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생활체를 만들어 놔도, 공동자격장을 만들어 놔도 여기 올 수 있는 장애인 멤버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운동가들과 이미 부모님 연대가 매칭되어 있고 네트워킹 되어 있기 때문에야말로 나는 이른바 주체 문제와 관련된 거래 비용은 인천에서는 굉장히 전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천의 장애인 노동공동체의 모든 전 프레임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 기획된 노동공동체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섭외 확보하는 이른바 총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논의 굉장히 명확한 형태로 처음에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노동공동체에 누가 참여하느냐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의 부모님 연대 다 참여하시겠죠? 아니 실제적으로 그 자제분들이 참여하시겠죠? 그렇다면 비장애인 멤버는 누가 참여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비장애인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노동공동체는 좌우됩니다. 비장애인 멤버들은 장애인 멤버와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비장애인 멤버들은 과연 어느 그룹에서 찾고 그들은 어느 정도의 이른바 능력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협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저는 장애인 인천의 준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청신호입니다.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네트워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른바 운동가와 실제 공동체 안의 멤버,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서 케어하는 스포터들,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텐데 이 주체들 간의 연대와 공생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체들 간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가 진영이 이른바 멤버들보다 더욱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보다 더 운동적 실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위에 서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한 수준의 민주성을 갖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역사와 전통으로 작용하며 원리로 작용하며 이른바 인천장애인 노동공동체에 끝까지 개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잡게 되면 마지막 단추 역시 비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모여서 제일 먼저 사업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주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체 간의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한 어떤 선례를 남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주체가 형성되고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 준비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며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할 것을 충분히 정한 다음 이렇게 주체 구성이 확실하게 형성되고 난 뒤에 이들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뭘 이제 고민해야 되느냐? 저는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제는 비즈니스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적 경제를 계속 연구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요, 사실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2차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데는 별반 차이가 없죠. 그들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이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야만이 사회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건 대다수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임금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재료 값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의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것인가를 고민한 조직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영역에 대한 협의는 저는 세 번째에 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체에 대한 문제만 잘 설정이 된다면 세 번째 사업 역량의 문제는 다양한 아웃소싱으로 나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왁바 노동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위탁 사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서비스를 이제 구축해야 될 텐데 왁바처럼 결국 좀 엄격한 드라이한 얘기지만 동종 타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리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왁바는 영리기업 제빵회사, 영리기업 제과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왁바는 무슨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까? 친환경, 무첨가, 그죠? 무첨가 이런 것들로 차별화 두거든요. 그래서 한 30엔, 20엔 더 비싸다는 거예요. 한 200원, 죄송합니다. 200원, 300원, 500원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동종 타사와 경쟁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달에 있는 비즈니스를 일단 추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운동가들과 당사자 조직의 네트워킹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같은 대학과 그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과 이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발굴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좀 개괄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문제 필요하겠죠. 공동작업장을 어디서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생활처를 어디에다가 마련할 것인지 이 역시 주체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이 역시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장밋빛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왜? 세계의 모든 성공 사회적 기업, 성공 사회적 협동조합, 성공 노동자 소유 기업은 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서 결국 이 아래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저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미 입증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 노동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 핵심이 그 출발점 그리고 그 성공의 조건이 바로 좋은 상품 만들어서 좋은 상품과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그 노동 공동체의 성공 조건이 아니고요. 사업을 잘하는 것이 노동 공동체의 성공 조건이 아니고 바로 사회적 지지를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낼 때 우리 인천 장애인 노동 공동체의 소비자, 기부자도 나아가 협동조합으로 만약에 설립한다면 출자자, 원재료 공급자도 자연스레 여러분들이 확보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 15년 실정 연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저의 긴 발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2시간 거의 한 20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이 거의 잠기실 정도. 원래 목소리 전달력도 뛰어난 분이신데 정말 이 자리에서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를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1995년부터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와 일본의 전일본 장애인 차별과 싸우는 공동연합이 교류를 했고요. 2004년부터는 동부가 이제 4대 국가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 공동연 정목대회를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한번 참가단을 조직해서 한번 우리 양균우 교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고요. 민주적 절차에 대한 폴란드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갖는 것과 두 번째 우리 양균호 교수님 페이스북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2시간 반 동안 뜨겁게 강의해 주신 우리 양균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연구소 우리 활동가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우리 그 뒤풀이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회복지학원을 등지고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간석시장 쪽이거든요. 예, 간석시장 쪽으로 쭉 끝까지 내려가시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간석 오구리 방향으로 꺾어지면 바로 한 20m 앞에 대대박이라는 그 감자탕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오시면 또 이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좀 허기진 배도 채우고 또 양균우 교수님하고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양균우 교수님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